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분야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존 메카시의 그 원대한 꿈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그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이끌고 나서 스탠퍼드로 가셨잖아요. 맞아요. 스탠포드. 거기서 이제 평생을 바친 목표가 있었죠. 바로 인간처럼 상식을 가진 기계, 이걸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상식이라. 단순히 2 더하기 2는 4 이런 계산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같은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그런 지식이요. 이걸 기계가 이해하고 또 활용하게 만들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AI 연구의 한 축인 기호주의가 나왔군요. 네, 맞아요. 기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적 호기심 확실히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메카시가 스탠퍼드의 그 유명한 세일 연구소, 스탠퍼드 AI 연구소를 세우면서 기호주의 시대를 열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리고 그 생각을 코드로 옮기려 했던 리스프 언어 개발 이야기, 또 그를 평생 괴롭혔던 상식이라는 문제, 그리고 그 유산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다트머스 회의 이후에 AI 연구가 크게 보면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방향이요? 네. 하나는 이제 연결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오늘날 그 딥러닝의 뿌리가 된 거죠. 뇌 신경망처럼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이 패턴은 90% 확률로 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패턴 인식. 다른 하나가 바로 메카시가 이끌었던 기호주의입니다. 이쪽은 좀 달랐어요. 지능은 논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본 거죠. 논리적 추론. 그러니까 기호주의는 단어나 개념 같은 기호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조합하고 조작해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털이 있고 다리가 4개고 야옹 소리를 낸다. 그러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근데 메카시는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컴퓨터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존의 도구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주로 숫자 계산용이었으니까요. 포트란이나 코볼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1958년에 MIT에서 기호랑 논리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리스프, LSIP죠. 리스프. 들어본 것 같아요. 괄호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리스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괄호를 굉장히 많이 써요. if, xo, print hello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개념 자체를 코드로 표현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기가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언어였네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휴먼 소크라테스 같은 명제를 표현하고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moral human 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if and human x, moral human, moral x 뭐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를 추론하게 만들 수 있었죠. 심지어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수정하는 기능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갔네요. 네, 정말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메카시는 곧바로 엄청난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게 바로? 바로 상식의 문제죠. 1969년에 쓴 논문에서 이 상식을 가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공항에 가서 런던으로 떠났다 이렇게 들으면요. 그럼 당연히 비행기 탔겠구나, 여권도 필요했겠네, 지금쯤 런던에 있겠구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다, 공항은 비행기라 뜨는 곳이다, 런던은 영국에 있다 등등. 로봇한테 나 공항에 데려다줘라고만 말해도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상식이 숨어 있는 거군요. 차 키는 어디 있는지, 기름은 있는지, 길은 아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메카시가 상식은 빙산 같다고 표현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드러났는데 바로 프레임 문제, 프레임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프레임 문제요? 그건 뭔가요? 예를 들어 로봇이 의자에서 일어섰다고 해봐요. 그럼 자기 위치가 변했다는 건 알겠죠. 근데 방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벽지 색깔이라든지 책상 위치 같은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로봇이 이 변하지 않은 수많은 사실들까지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 특히 관련 없는 정보를 무시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어요. 그 다니엘 데넷의 시한폭탄 로봇 비유가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관련 없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해서 결국 폭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로봇 이야기죠. 듣고 보니 논리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거 좀 엉뚱한 질문인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슈퍼마켓 갈 때 머리카락을 가져갈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하, 재밌는 질문이네요. 사람은 당연히 아니, 머리카락을 떼놓고 갈 리가 없잖아 하겠죠.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논리 규칙만 아는 AI 입장에서는 뭐랄까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슈퍼마켓에 간다는 정보는 있어도 머리카락은 신체 일부라서 떼어놓고 가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칙이 없으면 답하기 어렵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상식과 순수한 논리의 간극이죠. 와, 그래서 이런 상식 문제를 한번 정면으로 돌파해보자 하는 아주 야심찬 시도가 있었어요. 1984년에 시작된 사이크 프로젝트라고. 아, 사이크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컴퓨터에 입력하겠다는 거였죠? 네, 더글라스 레넷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정말 목표가 원대했죠. 수백만 개의 규칙을 사람들이 직접 입력했어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 새는 날 수 있다 등등. 결과는 어땠나요? 100만 개가 넘는 규칙을 넣었는데도 여전히 한계가 뚜렷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아는데 사람들은 수영할 때 보통 숨을 잠시 참는다는 그 미묘한 상식이 빠져 있으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아, 상식이라는 게 단순히 규칙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서로 막 연결되어 있고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주의적인 접근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비판도 나왔죠.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이라고. 중국어방 논증이요? 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갇혀서 자기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오로지 규칙책만 보고 중국어로 된 질문에 중국어로 된 답변 기호를 내보내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마치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 안의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호만 조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 기호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군요. 기호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주의가 남긴 유산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19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학 진단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데서요. 아, 전문가 시스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죠? 네,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리스프 언어가 제시했던 아이디어들은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하려는 설명 가능한 AI, XAI 연구에서 기호주의적인 접근이 다시 주목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가장 핫한 책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들도 결국에는 텍스트, 그러니까 기호 또는 토큰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호주의랑 연결주의가 좀 섞인 형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매우 뜨거운 얼음 같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메카시가 50년도 더 전에 던졌던 그 상식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구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카시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도 상식 기계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 정말 평생의 화두였군요. 네, 그리고 폴 그레엄 같은 유명한 프로그래머나 해커들이 아직도 리스프 언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걸 보면 메카시가 추구했던 그 지적인 도전의 깊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죠. 네. 존 메카시의 상식을 가진 기계라는 그 원대한 꿈, 비록 그의 생전에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그 도전 과정 자체가 오늘날 AI 발전에 정말 큰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패턴 인식을 넘어서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상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줬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AI가.
특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에이전틱 AI라든지 아니면 인간 수준의 지능 AGI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한데요. 과연 이 새로운 AI들은 메카시가 풀지 못했던 이 상식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기계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